안녕하세요. 운뽀TV입니다.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국민주택이 본격화됩니다. 내 집을 마련해도 시세 차익이 0원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3기 신도시 등 공공자가주택이 도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무주택자분들은 플랜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부동산 대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죠. 이번 토지 임대부나 환매 조건부 역시 국민들은 따라오기 힘든 개념이에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신개념의 이런 주택 제도들을 도입한다는 게 좀 거부감이 듭니다. 이제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무려 23번, 24번 넘게 이렇게 계속 대책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이다. 피로감이 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주택자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정말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에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먼저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라고 해요. 이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사회 지도층이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님 포함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건 2017년도 경이에요. 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미국의 헨리 조지를 언급했습니다. 이건 최근입니다. 더는 땅을 사고 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또 헨리 조지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토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불로소득이 뭐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불로소득 문제가 심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대세 혹은 토지 가치세의 아이디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배울 필요가 있다는 표현이 이 헨리 조지의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진보 정치계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헨리 조지예요. 조지스트. 헨리 조지의 이런 토지 가치세 이런 것들,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 이익은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을 조지스트라고 하는데, 대표 저서는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회 지도층 계층에서는 다 읽고 공감하는 것 같아요. 주요 주장 이론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경제학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제학이 굉장히 어려운데 빈부 격차를 막기 위해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한다. 이게 헨리 조지가 주장한 그 주요 주장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제와 일맥상통하는 경제 이론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경제학 학문이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은 지금 이 헨리 조지 그 위에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층들은 이 헨리 조지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이런 진보와 빈곤에서 비롯된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헨리 조지의 경제학 이론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했죠, 어저께요. 에도 적용이 됩니다. 전 LH 사장이자 시민단체 한국도시연구소 출신이기도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어제 핵폭탄급 초대형 GTX 착륙력을 발표했죠. 어제 GTX 착륙력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GTX 착륙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국도시연구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한국도시연구소는 주거빈곤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논문들을 많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주거 취약계층이라든지 주거복지 연구에 주력을 다하고 있고 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은 굉장히 좀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시세 차익이라든지 로또 분양 이런 거에 거부감이 상당하단 말이죠. 이쪽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헨리 조지의 경제학 논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번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여기 주류에 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2018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 공개념이라는 기고문에서 헨리 조지를 마찬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사유재산권 개념 보완과 부담금, 조세제도 등을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 지도층들이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게 두 개의 새로운 공공자가주택 개념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공공자가주택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고요. 공공은 이제 공익적인 표현이고요. 자가는 이건 사익이잖아요. 나만의 집, 뭐 자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모순이 돼요. 공공인데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소유도 아니고 내 집 소유도 아닌 애매한 이런 표현이긴 한데, 이 공공자가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변창흠 지금 현 국토부 장관께서 LH 사장 시절에도 계속 이걸 줄곧 주장을 해왔다고 하니 3기 신도시에는 거의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공자가주택은 개인에게 분양을 하되 소유권을 일부 제한해서 공공이 갖는 형태를 말해요. 두 가지인데요. 토지 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개념이 공공자가주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토지를 임대해주고 분양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요, LH겠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합니다. 과거에 반의 반값 아파트, 반값 아파트 또는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불렸죠. 보금자리 주택 하면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에 적용하는 사전 청약을 먼저 또 시행을 해봤던 보금자리 주택의 이명박 정부의 이런 정책과도 일맥상통했었어요. 이 당시에 도입을 했던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강남 지역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환매 조건부가 없었어요. 이때는요. 토지 임대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강남 지역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들은 LH 브리즈 힐이라든지 억대의 시세 차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대지 지분율이란 게 있어요. 내가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되면 이 안에 땅에 대한 나만의 지분율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쪼개져서요. 이런 대지 지분율이 없다. 건물만 분양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경기 군포와 서울 서초, 서울 강남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경기 군포 보시죠. 경쟁률 0.1대 1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완전 외면받았어요. 이거 시세 차익도 안 나고 굉장히 거부감이 컸단 말이죠. 하지만 역시 강남은 강남이죠. 서초와 강남은 아무래도 시세 차익이 날 것 같고 토지 임대부이지만 강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쟁률이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단 말이죠. 현재는 이 두 개의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9억에서 10억 정도 났어요. 지금 다 1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들이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어도 이렇게 시세 차익이 10억이 넘어가게 났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데 이 당시에는 환매 조건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했고, 그리고 토지 임대 기간이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가 40년이다 보니까 토지의 소유권은 없어도 토지의 사용권, 이런 거를 어떤 토지에 이렇게 건물을 올리고 나면 이 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상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법률에 보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지상권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지상권, 그냥 이 토지 없이도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거의 소유권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 거죠. 요 정도 가격에서 요 정도 월 임대료를 내면 충분히 내가 살아갈 만하고 나중에 시세 차익 나오게 돼도 매도 매수가 잘 되는 거예요. 월 임대료를 이렇게 꾸준히 내야 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들은 이렇게 월 임대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지 임대료는 공공택지는 조성원가 3년 만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요. 토지 임대기간은 40년 기준,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30에서 35% 수준으로 전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게 100%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금력이 없으시거나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주요 역세권 부지 좋은 입지에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서 실제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도 분명 장점도 존재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강남이 이렇게 막 9억 10억의 시세 차익이 나오는 걸 다들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법률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정부는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통과시킬 수가 있는 그런 거대 여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하죠. 법률 통과가 어제 됐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을 의무화했어요. 이거 왜 의무화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강남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렇게 강남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해봤더니 이게 너무 과도하게 시세 차익이 뭐 9억 이상 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까 헨리 조지 얘기했죠. 토지 이런 시세 차익 환수. 여기는 로또 공공 분양을 굉장히 싫어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도입해서 이 LH 매입 의무화 법률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거 적용이에요, 이제. 자, 기존에 공급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 강남 얘기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 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마디로 너네가 시세 차익 그렇게 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이건 문제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환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이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자, 말은 좋죠. 결론은 시세 차익을 다 환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환수하느냐? 매입 비용으로 매입. 요게 이렇게 별표가 돼 있잖아요.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 차익이 안 나죠. 그냥 내가 처음에 분양받은 금액에 이런 평균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만 더해가지고 다시 재매입을 아주 싸게 재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주변 지역의 민영주택은 집값이 뭐 7억에 분양해가지고 13억이 돼도 이런 평균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이 가격 안 나오죠? 인근에 여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주고 여기를 받게 되면 그냥 LH 공공기관이 거의 환수해 간다. 이렇게 시세 차익을 환수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공공성 강화는 결국에는 시세 차익이 환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는 게 강력한 거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토지 임대료만 받는 토지 임대부 주택만 있었다면 이제는 이중장치란 거예요. 이중장치. 이중장치에서 시세 차익을 완전 환수해버리는 환매 조건부를 아예 그냥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그리고 이런 환매 조건부, 이런 공공주택들을 LH가 시행하는 그런 주택들을 30% 이상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주택자분들은 플랜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자, LH가 공급하는 주택의 30% 이상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는 지금 실험때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오타네요. 운정 3지구의 도입은 미지수인데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공공 자가주택은 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이걸 절대적으로 이제 밀어붙인다. 이런 시대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주택자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죠? 내 집 마련이고 내 집 완전 소원입니다. 소원.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조세를 회피하려는 행위. 이런 것도 법률에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 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행동은 이 신의 칙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지금 법원에서 판단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거는 거부감이 세다는 거죠. 그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세금은 덜 내고 싶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거야. 지금 LH가 추진하고 있고 신임 국토부 장관이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 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를 완전 이거는 의무화해버린 이 법률 통과는 시세 차익이라는 내 집 마련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집에서도 부동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가꾸려고 하는 일반 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욕망을 싸그리 다 무시한 거예요. 그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만 이런 시세 차익이나 부동산에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나는 20, 30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냥 임대주택과도 같이 임대주택으로 사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봐요. 임대주택으로 사는 사회 취약계층에는 굉장히 좋겠죠.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이다.
저만 해도 별로 이거 분양받고 싶지가 않네요. 이렇게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다른 플랜을 짜서 무주택자분들은 민영주택들을 많이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플랜을 바꿀 때 이제는 로또 공공분양이 사라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분양에 대한 열풍이 조금 식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는 집값 상승 필요 없어. 부동산 내 집 어차피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사는 거 인생이고 돈이 많아도 어차피 빈몸으로 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멋지게 인생 사시는 분들 계시죠? 토지 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렴하게 분양도 받으시고 월세 내시면서 토지에 대한 월 임대료 내시면서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거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전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부분 내 집 마련이 꿈이고 내 집 마련을 해서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내 집을 한번 상속도 해주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고 집값이 좀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세 차익을 완전 환수해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민영주택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이나 이제는 이 토지 임대부나 환매조건부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3기 신도시 이게 임대주택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주택들은 토지 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3기 신도시도 전부 다 이거를 도입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공공분양주택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 운정 3지구에 예정되어 있는 GTX 운정역 역세권 공공분양주택도 이제는 공공자가주택 개념이 도입된지 안 될지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긴 해야 돼요. A23이라든지 A16이라든지 뭐 A17 이런 주택들이 지금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바뀌었어요. 이거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정 3지구는 3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지금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도 관심은 다 3기 신도시로 가 있습니다. 이번 국토부 장관도요. 그리고 계속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운정 3지구는 이미 개발이 많이 됐고 민영주택도 토지도 많이 이제 주인을 찾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운정 3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이렇게 공공자가주택 개념을 도입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입 안 하고요. 그리고 파주 운정 신도시가 지금 GTX 착능력도 그렇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민영주택 또한 무주택자들이 당첨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공공분양주택 노리시던 분들은 민영주택의 공공자가주택 개념이 없는 주택을 꼭 확인해 보시고 꼭 지원해 보시는 거. 특별공급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공급도 많이 지원을 해보세요. 그리고 공공자가주택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된다면 차라리 그냥 무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내 집 마련만 안 하면 퇴직 퇴거 사유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을 유지하시면서 자금 마련 준비하시면서 민영주택 누리셔도 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이게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도 무주택으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플랜을 짜셔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추시고 민영주택에 도전해 보시는 거. 어차피 월세 내는 건 똑같아요. 보증금 월세 내는 거는 지금 토지 임대부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도 분양은 받는데 토지 임대료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가게 되면 똑같이 월세를 내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민영주택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주택자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껏 정말 10년, 20년 청약통장 열심히 내 집 마련하려고 주택 모아놓고 나도 남들처럼 한번 시세 차익도 보고 싶고 내 집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한테 상속도 해주고 싶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내 집이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느낌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정부의 기조는 이거랑 전혀 다릅니다. 시세 차익을 완전 환수해버리는 환매조건부가 법률로 의무화됐어요. 이 부분 꼭 보시고 이제부터는 3기 신도시든 운정 3지구든 공공분양주택들은 무조건 이게 환매조건부인지를 입주자 모집 공고에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말이어서 다들 바쁘시고 좀 어수선할 것 같아요. 종무식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시세 차익 로또 분양이라는 걸 없애려고 정부에서 마음먹고 이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내 집 마련을 해서 어느 정도 내 집의 집값이 올라가는 걸 희망하는 시세 차익 그리고 완연히 내 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분들은 지금 많이 집중하셔야 되고 이 환매 조건부가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운포TV 유튜브 영상은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